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글쓰기는 독서와 공부를 완성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독서나 공부를 한 후에 이를 글로 쓴다면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 이 셀프 모니터링,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글을 쓰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잘 배웠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놓친 것은 무엇인지,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달아 가죠. 그러다 보니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이 글쓰기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이 배운 것을 자꾸 돌아보다 보니까 더 잘 배우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꾸준히 글쓰기를 해왔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의 글이 질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좋은 글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글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잘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글의 조건 5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도록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헌터 칼리지에 라이팅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닥터 머레이와 로코위츠가 좋은 글의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는 바로 중심, 발달, 통일, 일관, 적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좋은 글이고 하나라도 빠진다면 조금 부족한 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죠. 좋은 글이 되려면 명확한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 있으면 사람도 같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 중심을 잡으면 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중심을 못 잡으면 쉽게 넘어지죠. 이처럼 좋은 글 역시 글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글의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글이 흔들리지 않고요. 좋은 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심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명확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2번째는 발달입니다. 앞에서 잡은 이 중심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발달되어 나가야 합니다. 글에 여러 단락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단락들이 중심 아이디어를 좀 지원하거나 확장하면서 계속 발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중심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눈이 나빠진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다, 공부를 하기 싫어진다, 또 운동량이 줄어든다처럼 중심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처럼 자세한 내용으로 발달이 잘 된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중심 아이디어를 수긍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글의 요건 3번째는요, 통일입니다. 자, 통일이란 모든 문단이 중심 아이디어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련 없는 이야기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가 중심 아이디어고 그 이유를 3가지로 발달시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라든지 최신형 스마트폰을 소개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중심 아이디어에서 조금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사실 아이들이 글쓰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금지 이야기가 아니라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글을 쓰다가 방향을 잃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도 중심 아이디어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4번째는 일관입니다. 자, 일관되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원활하게 일관되게 쭉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거든요.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야기가 원활히 흘러가지 않는다면 독자가 내용 파악이 어렵겠죠? 자, 5번째는 적절입니다.
글은 완전한 문장으로 쓰여져야 하고요. 또 표준어로 쓰여져야 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투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끝이 딱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자르고 다음 말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기도 한데, 그래서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글의 5가지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중심, 발달, 통일, 일관, 적절 5개였죠. 그래서 중심 아이디어를 잘 잡고 이를 여러 단락을 통해서 발달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요. 일관되게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언어가 적절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글쓰기에 많은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좋은 글쓰기 과정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감이 좀 안 잡히기 쉬운데요. 바로 이 5가지 조건을 차례대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아이디어를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발달시키는 방법, 여기까지 된 것이 통일을 시키고 또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글쓰기 지도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가야 하는데요. 글쓰기 교육에서 이게 너무 많이 실수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로 이를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가르치시면 뭐부터 하냐면은 결국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글의 적절성 부분만 자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그것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글을 딱 받았을 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틀린 건 펴자마자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부터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지도 방법은 글쓰기를 아주 싫어하게 만들고 글을 못 쓰는 아이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는 나중에 해야 돼요. 뒤에 나중에.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를 지도하면 글이 굉장히 풍성하게 완성된 느낌이 들면서 좋은 글이 되고 아이도 글쓰기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무엇을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개념도 안 잡혔고 내용도 안 좋은데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부터 먼저 지도한다? 그러면 아이는 글쓰기의 재미도 느끼기 어렵고 계속 지적만 받으면서 글쓰기가 싫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중심을 잡는 데서부터 글쓰기 교육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글의 중심을 잡아야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글의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느냐? 글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요, 지시문을 먼저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시문이라는 것은 논술 등에서 글을 어떻게 쓰라라고 지시하는 그런 문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서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네. 혹은 야구와 축구를 비교하고 대조하시오. 네. 아이스크림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것이 바로 제시어인데요. 이런 제시어를 잘 분석해야 글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시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바로 무엇과 어떻게인데요. 무엇에 대해 쓸지 그리고 어떻게 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지시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서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여기서 무엇은 자, 바로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는 바로 설명하시오가 되는 거죠. 야구와 축구를 비교하고 대조하시오는 어떤가요? 여기서 바로 야구와 축구가 주제, 무엇이 되고요. 비교하고 대조하시오가 어떻게가 됩니다. 또 아이스크림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에서는 주제는 바로 아이스크림이 되겠고, 어떻게는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시어를 분석하면 글의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게 됩니다. 우선 무엇은 주제를 뜻하는 거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야구와 축구. 아이스크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는 방향을 주는 거죠. 자, 설명해라. 비교하고 대조해라. 장점과 단점을 서술해라. 이렇게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시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구나 라는 큰 중심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예시로 계속해서 한번 보자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과 그 이유를 말하라 라는 이런 지시문이 있다면,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나로 하여금 공부에 재미를 발견하게 해 주셨다 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야구와 축구를 비교하고 대조하라라는 지시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구와 축구는 매우 다른 운동이다 라는 주장이 가능하겠고요. 또 아이스크림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라 라는 지시문이 있다면, 아이스크림은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 라는 식의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지시문을 분석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는 방향을 잡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맞는 나의 주장을 한 문장 정도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지시문 분석하고 주장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글쓰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은 맛있지만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중심을 잡고 이제 발달을 시키는 거죠. 맛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맛있는지, 왜 맛있는 건지, 배탈이 난다면 왜 배탈이 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조금 더 예시라든지 다양한 것들로 펼쳐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주장을 중심으로 통일되고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한다면 너무나 좋은 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 잡고 근거로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통일성, 일관성, 적절성을 차례대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보면 몇 번 지도하고 다 보면 아이의 글쓰기가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꼭 지도해 주시고요. 글쓰기를 가르치시고 싶지만 이렇게 직접 지도하시기가 시간적으로나 어렵다면 또 좋은 교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책은 바로 미국 영재들의 글쓰기 비법인데요. 바로 글쓰기와 학습법 전문가인 제이 매튜스가 쓴 책입니다. 미국 글쓰기 교육의 핵심 원리들을 훈련할 수 있게 나온 교재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글의 5가지 조건을 하나씩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교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초등 4, 5, 6학년부터 사용하기에 적합한 교재이네요. 객관식 시험에서 이런 글쓰기를 직접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글쓰기는 정말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아이와 글쓰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생각을 정리하고 더 똑똑해지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